연방의회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수혜자와 H-1B 소지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10만 달러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가 거부되자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 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퇴출된 자리를 퇴역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조치입니다.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차량 번호판 조회를 활용한 이민 단속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합법 신분의 이민자까지 체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 터널 통행료가 내년 3월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TA는 운영비 증가로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균 4%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H-1B 소지자와 다카 수혜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연방 하원에서도 조일 로프그렌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이민귀화법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929년 제정된 이 조항은 1986년 이민개혁법 개정 당시 영주권 신청 자격 기준일을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한 이후 약 4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당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딜라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개정해 미국에 최소 7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다카 수혜자 등 어릴 때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들과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 H-1B 비자 소지자 같은 고숙련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10만 달러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가 거부되자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연방 정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10만 달러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시행될 경우 이 수수료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수료는 미국에서 졸업한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로 1에서 3년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과 연계될 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약 41만 9천 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는 419억 달러로 정부가 수수료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조치가 현실화되면 해외 학생 유치를 안정적 수입으로 활용하는 미국 대학들과 외국인 졸업생을 대거 채용하는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법원의 위헌이라고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해석입니다. 취업하는 유학생 상당수는 H-1B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 군인들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퇴출된 자리를 퇴역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자 사업으로 명명한 퇴역군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퇴역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군에서 군용 트럭을 운전했던 이들이 민간의 유사한 부문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획은 퇴역군인 지원을 넘어 불법 이민자 추방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연계돼 있습니다. 합법적 비자를 갖추지 않은 채 트럭 운전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생기는 일자리가 미국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럭 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이미 도로에서 퇴출시켰다면서 각 주에서 불법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업용 운전면허 2만 8천여 건을 취소시키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불법 외국인들을 도로에서 쫓아내면서 이 자격 미달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자격이 충분한 미국인 참전 용사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8월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엔 상용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가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차량 번호판 조회를 활용한 이민 단속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쇼핑몰이나 주요 간선도로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합법 신분의 이민자까지 체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최근 롱아일랜드 디어파크의 텐저 아울렛 주차장에서 에콰도르 출신 25세 남성 루이스가 IC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공구를 찾고 있던 루이스는 IC 요원들에게 갑자기 연행됐습니다. 주차장을 순찰하던 IC 요원들이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스캔한 뒤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그의 국적을 파악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노동허가를 소지한 합법적인 체류자였지만 IC 요원들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들을 기회조차 충분히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는 서명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됐습니다. 뉴스데이가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약 400건의 IC 체포 사례를 분석한 결과 IC는 과거와 같은 주택급습 방식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일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을 겨냥해 차량 번호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 주차장과 주요 간선도로 등이 집중적인 감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소 84건의 체포가 차량 조회나 차량 주변 잠복 근무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단속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 차량 번호판 정보를 토대로 무차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저인망식 단속이라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수도관 시스템 30여 곳이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 당국과 IT 서비스 업계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사건의 주모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의 소행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정보기술기관 MNIT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지난 26일과 27일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는 성명에서 우린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을 했으며 연방정부는 이 활동을 더 넓은 국가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특정 위협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별도 경보에서 해커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제어 장치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FBI는 이 사건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누구인지 아직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BI의 CISA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지난주에 이미 이란 해커들이 수돗물과 상하 수도 시스템 등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설과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쟁이 심화되면서 군사작전과 전투에도 디지털 공격이 상습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식수 생산 시설이나 보건 시설들도
최신의 방공용 소프트웨어 도입 등 보안 조치를 할 기술이나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자주 피해를 입고 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 내 상수도에 대한 공격을 해온 역사는 2016년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법무부는 뉴욕시 부근의 소형 저수지댐을 목표로 자행된 사이버 공격을 이란 해커들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 단체를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 발급한다고 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여권 발급을 25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이른바 애국자 여권을 전국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기념 여권을 공개하면서 7월부터 한정된 수량만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워싱턴 DC 여권 발급소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청이 크게 늘면서 발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기념 여권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 일반 여권 접수기관,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8월과 9월 미국 각지에서 별도의 신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 여권은 사전 예약을 한 신청자에게만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 여권엔 주먹을 쥔 채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비롯해 독립선언문 전문과 독립선언문 서명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 터널 통행료가 내년 3월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MTA는 운영비 증가로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균 4%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공개한 2027-2030년 재정 계획에 따르면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 터널 통행료가 다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체 운임과 통행료 수입을 4%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모든 요금을 일률적으로 4% 올린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인상폭은 추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MTA는 2027년 2억 8,100만 달러, 2029년 3억 3,300만 달러, 2030년 3억 3,4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버스 기본요금은 올해 1월부터 2달러 9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돼 불과 1년 만에 또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만 MTA는 전철 기본요금을 비롯한 세부 조정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MTA 이사회 표결 등을 거쳐 최종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뉴욕시 버스 유료 승객이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5월 10.4%에 이어 2달 연속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버스 무료화를 둘러싼 논의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제 방식인 옴니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할인 시스템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의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죽스가 연방정부로부터 로보택시 상업운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죽스는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첫 유료 운행을 시작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아마존의 자율주행 차량 죽스를 택시 영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연간 2,500대씩 총 5,000대가 운행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엔 운전대와 페달 등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없는 목적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연방 정부가 발급한 최초의 상업 운행 승인입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죽스 측이 기술 발전에 따라 감독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승인은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주도하는 혁신 의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스는 이번 면제는 철저한 안전 관련 접근 방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린 로봇택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모, 테슬라 등 차량과는 달리 죽스는 운전석이 따로 없이 탑승자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구조입니다. 죽스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선 일부 등록 이용자를 상대로 시범 운행해 있습니다. 죽스는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첫 유료 운행을 시작하고 이어 각 지방정부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상원에서 이란 전쟁 권한 결의안과 관련한 안건이 표결에 붙여진 13번째 사례입니다. 공화당은 앞서 11차례에 걸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의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다만 상원은 지난달 23일 하원을 통과한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 없는 양원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지아주 베로 카운티 고등법원은 어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직접 총을 쏘거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27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총격으로 교사와 학생 등 4명을 숨지게 한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법무부가 요청한 뉴저지 유권자 명부의 제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뉴저지주의 전산화된 유권자 명부는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록이나 서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뉴저지주에서 비시민권자인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그중 약 400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는 발표에 따라 해당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뉴저지 주 정부가 거절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샌드라 황 의원은 어제 2027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에서 한인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35만 8천 달러 규모의 재량 예산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한인단체와 지원금 규모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18만 8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뉴욕 한인상록회 4만 5천 달러, 퀸즈 YMCA 3만 1천 달러, 뉴욕 한인봉사센터 2만 9천 달러 등입니다. 황 의원은 한인사회는 다양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노인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이민자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한인단체를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습도가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